주변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된 사람들을 보면요, 막 아파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또 뭐 별로 안 아파하는데 검사 결과가 또 그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원효 학생이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 통증이 없어도 안심할 수 없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서희수 원장입니다. 이 어깨 힘줄 여기가 이제 가장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이 360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어깨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회전근개가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탄성을 잃고 찢어지게 되는 이 어깨 힘줄, 바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열. 선생님, 그런데요. 회전근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네. 마치 회전하듯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어깨 관절이 있으면 위쪽과 앞쪽, 뒤쪽을 감싸고 있는 4개의 힘줄을 말합니다. 이 힘줄 중에 하나라도 끊어진다 그러면은 만성적인 어깨 통증이나 움직임에 제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전근개 파열 중장년층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거든요. 이 소고기가 젊은 층, 청년층에서의 회전근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탄성이 좋아요. 고무줄 같거든요. 그런데 노화된 회전근개를 이 육포에 비유를 한다면 그러다 노화된 회전근개는 조그마한 힘에도 툭 찢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이것과 비슷하게 파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50세 이후 중장년층에서는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저절로 힘줄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을 해요. 맞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된 사람들을 보면요, 막 아파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또 뭐 별로 안 아파하는데 검사 결과가 또 그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원효 학생이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밑줄 쫙! 밑줄 쫙! 어깨 회전근개 파열, 통증이 없어도 안심할 수 없다. 통증이 없어도. 이 회전근개 파열은요, 무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열 크기와 통증의 정도가 비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아프지 않은데 속에서는 점점 더 파열이 커지다가 결국은 영구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따라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어깨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5년 전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기에는 무서워서 우선 한동안 약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 통증이 줄어들었는데 완치가 된 걸까요? 하셨어요. 처방약을 복용했을 때 통증은 줄어들 수 있지만 속에서 회전근개가 붓거나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더 위험한 점은 증상이 약을 먹어서 좋아졌기 때문에 막 쓰세요. 오히려 더 더 쓸 때 속에서는 점점 파열이 진행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처음에 회전근개 파열이 시작할 때는 좀 많이 아파요. 그러다가 확 찢어지면은 어느 순간 통증이 없어집니다. 우리 손톱이 조금 찢어질 때 있잖아요. 그렇지. 덜렁덜렁할 때는 너무 아픈데 훅 뜯어버리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아팠던 분들의 통증이 좋아졌다. 이게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속에서 확 찢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저 두 번째 질문도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최근에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평소 제가 어깨가 말린 라운드 숄더이긴 했는데 이런 자세가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라운드 숄더를 하면 어깨가 몸 이렇게 앞으로 말린 자세예요. 저도 요새 좀 있어요. 핸드폰 많이 보고 컴퓨터 많이 하시잖아요. 어깨 힘줄이 주위의 뼈와 자꾸 마찰이 되면서 힘줄 손상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 어깨와 가슴을 쫙 펴주시는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이 파열의 예방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찢어진 힘줄을 꼬매는 수술밖에 없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은데요. 그 이유가 봉합수술이 100% 완벽하면 좋은데 재파열되는 빈도가 꽤 많아요. 흔히 봉합수술하면 우리 피부나 살 찢어졌을 때 실로만 꼬매잖아요. 이 회전근개 파열의 봉합수술은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대개 힘줄과 뼈의 접합 부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뼈의 나사를 받고 이 나사에 달린 실로 힘줄을 걸어서 당긴 다음에 붙여주는 거거든요. 복잡하다. 더 큰 문제는 튼튼하게 봉합을 해도
이 중장년층에서는 뼈에서 진이 잘 안 나옵니다. 이 뼈에서 진이 안 나오면은 봉합을 했을 때 재파열되는 확률이 무려 20에서 50%나 보고되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데요? 높은데? 수술을 해요 말아요. 뭐 진짜 예. 어떻게 해야 돼? 맞아.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는 지금 물어보신 거에 대한 어떤 답을 내놨는데요. 이 중장년층에서 파열 크기가 3cm 이하일 때는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요.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냥 통증을 없애는 정도의 그런 치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꼭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수술하지 않고도 이 힘줄을 재생해주는 힘줄 복원술이라는 치료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힘줄 복원술. 먼저 콜라겐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네. 그거는 이해만 되는 진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뻥 뚫리는 마치 빈 공간이 생기는 그런 식으로 찢어져요. 이 빈 자리를 봉합하는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요. 실로 이렇게 당겨서 꼬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손상된 부위에 이 긴장력, 그러니까 당겨지는 힘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설프게 붙여놓은 게 그럴 것 같아요. 조금 움직이다 보면 당겨지면서 우두둑 다시 찢어졌어요. 재파열일 때는 훨씬 더 큰 크기로 찢어져요. 그런데 콜라겐 임플란트 시술은 보시는 것처럼 메꿔주는 겁니다. 반창고 붙이듯이 탁 붙이는 것이니까 압력을 안 받는. 예, 어떤 긴장력이나 당겨지는 힘을 안 받는 것이죠. 반창고를 딱 붙이니까 재파열될 일이 적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특수하게 합성된 콜라겐 막을 반창고 붙이듯이 붙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전근개 힘줄이 복원되는 효과가 있고요. 수술 후에 재파열되는 빈도가 8% 정도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네,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허옇게 빈 공간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힘줄이 파열된 이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1년, 2년 관찰했을 때 튼튼하게 원래 모양대로 힘줄이 되돌아오는. 예, 복원된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잇몸에 우리가 임플란트 하잖아요. 그럼 콜라겐 임플란트가 회전근개의 역할을 대체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 되겠네요. 콜라겐 임플란트가 회전근개에 들어가서 융화되어 좀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욕심인가 봐. 좀 더 간단한 수술 없습니까? 아, 그러게요. 파열의 크기나 양상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콜라겐을 아예 주입을 해서 메꿔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 더 좋은데요. 바로 콜라겐 주입술이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손상된 부위에 이 합성된 콜라겐을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회전근개가 서서히 재생이 됩니다. 좋겠네. 살아나죠. 야, 조금씩 재생이 되어서 이 비어있는 공간을 메워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이 봉합 수술이 이 꿰매는 바느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최근에 이 콜라겐 임플란트는 붙이는 반창고, 방금 말씀드린 콜라겐 주입술은 바르는 본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후에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이는 것은 다음 날부터 바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너무 좋네. 대신에 어깨 높이 이상으로 무거운 것을 든다든지 어떤 심한 근력 운동은 한 6개월 정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수술보다는 확실히 그 두려움이 적어지게. 맞아. 안 무섭잖아요, 일단. 그렇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술이라도 내 몸에 맞아야 되거든요. 치료를 결정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